조 전 장관은 과거 기자들에게 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말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조 전 장관의 그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일에 바빠서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말하던 조 전 장관.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구체적인 인턴 스펙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그 무관심했다는 아빠가 관여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 판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조국이 허위 발급했다.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조국이 위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단지 인맥을 이용해서 딸의 경력을 쌓은 것뿐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날인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정경심치 재판이지만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재판부가 일침을 가합니다. 노은지 기자,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해주고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도 위조하는 데 관여했으면은 이거를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발언이 나왔던 거는 인사청문회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발언인데 저 이후에 사실 저 발언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 재판 결과에서 좀 많이 드러났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무관심한 아빠였다는 걸 좀 뒤집을 만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법대 그 인턴 증명서라든지 부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두 건 모두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된 것들이 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그 인턴 확인서 작성일 그리고 인쇄일 같은 기록들이 로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관여했을 거라고 본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고. 그게 구체적인 증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근거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걸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저 발언이 사실상 좀 무색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이 당장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실제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조 전 장관이 그 한인섭 당시 인권법 센터장이잖아요. 동의 없이 뭔가 서류를 작성한 그런 정황들은 드러났지만 지금 조 전 장관 부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뭐 서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우리 딸은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상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져가서도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주장일 뿐 법원에선 증거로서 다투는데요. 1심도 2심도 모두 다 조 전 장관이 이 두 가지의 위조에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와 관련해서 과거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발언 그런 거짓말인 거죠?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발언인 것이 사실과 다른 발언이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정 교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 중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살펴본 서울대 인턴 확인서나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 또는 허위 작성했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시의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고 더더군다나 항소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했다면 1심 재판부가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둘째는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처와 공모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셋째는 코링크피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판시받은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가 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10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 대여금이라는 신고 자체가 허위 신고라고 보고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으면 입증해 보라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 전 장관도 연관된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아졌다. 높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라는 박성배 변호사의 전망이었습니다.